자, 안녕하십니까. 금편더 정수철입니다. 오늘 잠깐 주가창을 보시고, 한번 어, 말장난 한번 해보겠어요.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 시기는 10일죠. 10일이나 11일이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이나 내일 금요일장은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담 따먹기는 뭐냐면은,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워프 드라이브. 주식 얘기했다가 이거 했다가 주제가 없죠. 워프 드라이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타워즈, 스타트랙 보면은 항성간 여행을 워프 드라이브로 하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근데 이 워프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시간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짧은 거리를 지구에서 지구 태양계 내에서의 어프 드라이브를 한다면은 그렇게 여행자와 지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큰 애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내를 할 수가 있는데 은하간 성간계를 여행한다거나 아니면 지구에서 센타우루스 아까 어프 드라이브 한다고 그러면은 어, 이게 여행자와 저기 관측자의 어떤 그 시간 갭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이 왜곡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다른 시간대를 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성간 여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연의 질서를 좀 왜곡시킨다 할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음, 그 묘하게 어떤 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성간여행, 게 워프 드라이버라는 것은 강속으로 여행하는 건데, 강속으로 여행을 할 때 이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 시간이 정지된다는 거. 이게 여행자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거리란 공간상의 거리는 뭐예요? 공간상의 거리. 이 공간상의 거리. 이 공간상의 거리는 시간과 거리와 같은 거죠. S와 X, 이게 출발 지점과 목적지 X 지점이 공간상의 거리가 시간상의 거리가 같다는 게, 공간상의 거리는 그 시간상의 거리죠. 이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카운트. 카운트는 뭐예요? 그 그 카운트가 정밀하게 얘기해서는 카운트도 하나의 비스 속도죠, 비스 속도. 카운트도 비스 속도이기 때문에 에, 공간 거리와 시간 거리는 같게 되는 거죠. 이 빛도 하나의 비스 속도와 시간 속도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프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여행자는 시간이 정지가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이 여행자는 여기가 아무리 공간상 거리가 길어도 이 여행자는 찰나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찰나예요. 왜? 이 사람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시간이 정지된다고 하느냐? 이게 그 비스 운동 속도와 자기의 어떤 강속과 강속을 서로 빼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간은 0이 되는, 게 정지된다고. 우리가 이제 어프드라이브 영화를 보면은 어프드라이브 광속여행 시작하면은 그 내부에 있는 이렇게 함교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꼭 그 얼음땡이 돼 있잖아요. 얼음땡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얼음땡이로 돼 있지만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조차 못 느껴요. 그냥 찰나. 어프 드라이브 시작과 동시에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강령 가 있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몇 년이 흘러, 우리 관측자의 시간은 몇 년이 흘렀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냥 시작과 동시에 끝이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굳이 이해가 안 간다면은 공간의 거리와 시간의 거리는 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응하여 사라지는 거지. 그것이. 이게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도 그 순간만큼은 정지되는 거야. 원자들의 어떤 그 전자나 원자들은 또 하나의 그 파동이잖아. 파동이기 때문에 그 서로 그 어떤 중속 관계에서의 마이너스는 제로가 되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생체 시기도 제로가 되는 거야. 그 시간만큼은. 이게 참 개념적인 거라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3차원 공간과 시간이 더해진 4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제 시간은 일방적인 거라 어떻게 이제 거꾸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4차원인가 4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더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강속으로 가면은 거리가 짧아진다. 그리고 여행자는 시작과 동시에 끝이다. 오프드라이브 시작, 오프드라이브 끝. 이해되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따로 분리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시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합쳐놓은 걸 공간이라고. 시간과 공간이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돼 있단 말이야. 하나로 일체화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서로가 이제 여행자와 관측자의 시간은 서로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여행자가 이게 강속으로 가면은 어,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 있는 우리가 그 영화가 뭐였지? 아, 생각이 안 나. 사건 지평선에 있는 블랙홀 사건 지평선에 있는 그 우주선은 정지한 듯한 정지해 있는 보이죠. 관측자가 보기에는. 벌써 그 여행자가 한번 다녀왔을 때는 몇십 년이 흘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이렇게 강성 여행을 하고 우리가 강성 여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속도 개념의 강속 여행은 불가능하죠.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짜부라져. 완전히 짜부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공간 자체를 왜곡해야 한단 말이야. 공간 자체를. 공간 자체를 왜곡을 해서 공간의 파동을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공간의 파동을 타고 가야 돼. 공간의 파동을 타고 가게 되면은 얼른 물리적 한계가 물리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 홀로그램 우주라는 게 그거죠. 우리는 어차피 그 파동 속의 파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끼줄 이쪽 한쪽에서 딱 흔들면은 저 파동이 이렇게 쭉 타고 가잖아요. 그러지만 그 파동은 그 새끼줄이 움직인 거잖아. 그죠? 그 에너지만 있는 거란 말이야. 에너지만. 그 에너지만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물리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거지. 예? 광자는 그 자체의 광자는 등속하는데 직선 등속하는데 에너지가 제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강속이야.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에너지인 거지 강자는. 강자는 그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가 없다면은 그 자체로 소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강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속을 갖는 거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그 에너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그 파동 속의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양자장의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떤 내 피아노의 아니 그 바이올린의 그러니까 기타 줄의 현이라고 그랬어요. 시공이라는 것은 그럼 그 시공 속에 울리는 파동은 물질이에요, 물질. 어? 강자고 이게 강자고 어? 강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끼줄을 타고 흐르는 그 파동 자체가 우리는 그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애공하면서 그 파동을 타고 가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은 물리 법칙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소를 통해서 이렇게 로켓을 추진하는 방식은 그 강속에 도달할 수 없는 거고 왜? 그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그 순간 짜부라진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공간을 애곡해서 그 파동의 게 어떤 파동의 어떤 그 파도를 타야 된다는 거죠. 공간의 파도를 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종의
홀로그램 속에서의 홀로그램은 그 자체로 이제 그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왜 축소되는가? 오프드라이브 시작, 오프드라이브 끝. 그래서 여행자는 자신들은 시간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미 그래서 이제 강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먼 거리도 시작과 동시에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렇게 이게 어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만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관찰력으로 온 게 개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개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굉장히 추리 능력이 강해야 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나도 뭐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짓거려 버린 거기 때문에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한번 귀엽게 봐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오프드라이브가 가능하려면 이런 오프드라이브가 가능하려면은 목성의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에, 구현해내야 된답니다. 공간을 왜곡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다이아몬드는 만들 수 있지만 금은 못 만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구현해내기는 힘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그걸 구현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야. 구현하기는 힘들어. 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지만은 금은 만들 수 없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 원리적인 것은 과학적인 원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어떤 개념으로서 다가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홀로그램 우주라고 하는가? 이게 우리가 어떤 그냥 정보의 양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보의 양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정보의 양이에요. 정보의 이상이고 그게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라는 거야. 그래서 어? 그 자체로서 그 자체로서 홀로그램 우주라는 거야. 어? 그럼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야 우주라는 게. 우주라는 게 그러면 그 우주라는 게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구현하는데도 그 기술이 양자 컴퓨터라는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겨 먹은 본질을 이해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수는 잘못해도 수학은 할 수 있다. 산수는 잘못하지만 둘 다 잘하면 좋지만은 음, 그런 기회를 놓쳤죠. 음, 초기에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 개념을 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이거 우리가 일일이 뭐 산술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직관성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포토그래피적인 어떤 직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더 수학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수도 우리 운해를 활용한 포토그래픽 어떤 직관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그것도 소수점 이하까지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회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의 뇌세포가 무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소성이 가장 좋은 때가 0세에서 4세까지, 0세에서 4세까지.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한골 탈퇴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게 12살에서 이렇게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1년. 그 시간대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는 공부 못했던 애가 갑자기 그 중학교 올라가서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꾸준히 노력했던 애들은 그 순간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똑똑하지 못하면은 자식도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자에 견자 없고 경부에 호자 없다. 잘 유념해 두시고
부모 되시는 분들은 각별히 더 노력해서 훌륭한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